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온 가족이 배우인 집안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딸, 아들, 사위, 며느리의 연기 경력을 합하면 무려 190년이라고 합니다. 배우 전무송 씨 댁인데요. 연기의 연출, 시나리오 작업까지 가족들의 재주가 많다 보니 캐스팅되길 기다리지 않고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공연 계획을 세우고 직접 연극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연기를 대물림하는 경우는 있지만 연극 무대를 꾸리는 배우 가족은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 극단을 꾸리고 살아가는 전무송 씨 가족과 함께합니다. 아버지 전무송, 딸 전연아, 사위 김진만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온 가족을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네, 전무송 패밀리. 네, 우리 전무송 선생님 그리고 따님이신 전연아 씨, 또 전연아 씨의 남편이자 사위이신 김진만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무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만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분들이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아우 쟁쟁한 배우 세 분을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시니까 이제 스튜디오가 모처럼 꽉 찼습니다. 아니 근데 그 가족들이 배우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시잖아요, 전무송 선생님. 예, 저 아들 네. 전진우라고 아들도 연기하고 네. 며느리도 연기하고 네. 네. 김미림 씨. 김미림이라고 저 태백산맥의 아역으로 옛날에 네네. 태백산맥의 아역으로 데뷔를 했죠. 예. 또 며느리예요. 이 댁은 연기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없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가족이 배우인 집안이 또 있을까요? 그 옛날에 좀 있으시긴 하죠. 몇 집들이. 어느 댁이 있나요? 남희루 선생님 댁이 다 맞아요. 배우시죠. 김용림 네. 선생님하고 두 분. 그다음 그 김수현 씨 부모님들 김인태 선생님 네네. 하고 선생님 성함 생각이 안 난다. 장현성 배우님. 맞아요. 네네. 거기 그 장인어른하고 네네. 사위하고. 그죠. 그래도 이 집 같이 이렇게 100% 연기자인 집안은.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온 가족 연기 경력 합하면 한 200년 될까요? 200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190년은 좀 넘는 것 같고. 그것도 계산을 해보셨네요. 아니, 저희도 재밌으니까. 네. 정말 특별한 가족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전무송 선생님 데뷔하신 지가 올해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64년도니까 60년. 네. 딱 60년 네네. 됐네요. 아니 전연아 씨도 데뷔 경력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네, 제가 93년 데뷔였으니까 31년 된 거네요. 네. 원로 배우신데요. 근데 저보다 더 원로가 또 저쪽에. 네. 우리 김진만 씨는 저는 81년에. 알잖아요. 제가 호랑이 선생님. 저 원래 데뷔작은 그 제1공화국이라는 드라마로. 제1공화국에 나오셨었어요? 네네, 아역으로. 거기에서 저 초 6학년 때 머리 빡빡 깎고 출연했어요. 그러면 그게 40년 가까이 됐나요? 43년? 네. 네. 진짜 원로 배우신데요? 네. 아니 어떻습니까? 전연아 씨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보면서 연기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라오셨나요? 글쎄 그게 지금 가끔 제가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예. 왜 제가 보고 자란 게 연기밖에 없었나. 그래서 세상에 직업은 연극 배우밖에 없는 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또 사위분까지. 이 김진만 씨는 제가 호랑이 선생님에서 그 반장이었나요? 모범생이었잖아요. 맨날 1등하고. 네, 저를 반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반장은 아닌가요? 네. 반장 아닌 그냥 모범생. 네. 아니 근데 대배우시고 선배님이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사위 입장에서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가족.
그래서 큰아들 예. 이제 하나 생겼구나 이런 처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게 돼서 네네. 큰아들은 하나 생겼구나 했더니 이제 사위가 된 거예요. 아, 그 온 가족이 지금 같이 사신다면서요? 예. 아, 이상하게 동생네는 내보내시고 저희를 못 나가게 하시는데요, 지금. 오. 아유, 김진만 씨는 완전히 전무성 패밀리 가족이 되신 거 좋지만 김진만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요, 저기 철안 든 아들이 집에 없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제 힘드시죠. 예. 아, 언젠가 제가 전현아 씨 인터뷰한 거를 봤더니요. 네. 나에게 아버지 전무송은 연극 인생의 좌표다.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군요. 아무래도 보고 자란 게 연습하시는 모습, 또 공연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옆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봐서 그런지 어떤 저도 모르게 롤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행복하시죠, 네. 전무송 선생님. 그래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극이. 네. 그걸 또 우리 애들이 다 하니까 내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죠. 네. 아버지 대를 잇는다는 거는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또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딸하고 사이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 입장에서 이 후배로 보면은 좀 어떤가요, 두 분이? 그냥 뭐 이제 연극을 할 때는 네. 같은 이제 동료로 생각이 되고 네. 그 외에는 이제 가족 이제 아들 딸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별로 그렇게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모이면 연극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그 범위 안에 있다, 범주 안에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연습 끝나고 들어와서 오늘 연습 어땠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연습이 됐다. 뭐 공연했으면 오늘 공연 어땠어? 하게 되고 네. 또 그런 연습이나 공연이 없을 때는 점심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연극의 한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예. 그러면 그냥 대사를 하기에 바쁘죠, 서로. 아, 밥 먹다가도 대사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경험들을 갖고 계신데 출연했던 작품들도 다르지만 네. 그 안에 대사들이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계 있는 것들이잖아요. 오. 근데 거기에 비슷한 대화가 시작되면 바로 그 연극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대사를 해요. 아니 근데 전무성 선생님 제가 연극 무대 워낙 오래 서셨으니까 사실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연극 무대에서 제가 가서 뵌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8순이 넘으셨다는 게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근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 무대에 서시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위기도 있었나 봐요. 아마 이 댁에도 큰 위기가 한 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글쎄 큰 위기. 큰 위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2번. 네네.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한 번 있으셨고, 네네. 그다음 그 전에 아들, 그러니까 처남 예. 진우가 한 번 있었고. 우리 아드님 전문성 선생님 아드님 우리 전진우 배우가 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크게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촬영을 가다가 네. 구례쯤 가서 거기 터널에서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요. 예. 그래서 뉴스 보도도 될 만큼 큰 사고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동행하셨던 PD 분께서는 돌아가시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크게 다쳤는데 네네. 거기서 협진이 필요하고 수술이 이렇게 네. 돼야 돼서 종합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토요일이었어서. 구례에서 올라오는데 병원들이 다 이런 단어 써도 되나?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하고. 그래서 예.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한 지역에서 그 세미나를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가셨어요.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군요. 근데 어렵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고 한 중환자실에 한 열흘 정도 거의 의식이 없이 그래서 가족이 그때 그냥 눈만 뜨면 좋겠다. 그래서 눈 뜨고 나니까 의식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걷기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욕심이 자꾸 또 많아지는 네. 그런 경험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잘 털고 일어나서 네. 네, 병원에서도 이 정도 심하게 다친 사람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다니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건강을 되찾았죠. 그때 우리 전무 선생님하고 무대 같이 오르신 네, 건가요? 맞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늘 푸른 연극제에 선정이 되셔서 작품을 하는데 저희 극단에서 그때 60주년 기념. 그래서 남편이 연출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거기 이제 윌리 로만이라는 영업 사원과 네. 또 큰아들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큰아들을 고민을 하다가 동생을 이제 세우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쳤었기 때문에 과연 이 소화해낼 수 있을까? 연극은 또 대사를 외워야 그쵸.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진우가 그 역할을 잘 소화해줬고 예.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너무 훌륭하게 소화해줘서 이야. 무사히 데뷔 다시 복귀 예. 무대를 하게 됐어요. 물론 뭐 연출가로서 또 누나로서 만감이 교차하셨겠습니다만 같은 무대에 선 그쵸. 아버지 우리 전무성 선생님은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래요. 처음에 그 앰뷸런스에 실려왔을 때는 무덤덤했어요. 오히려. 그러고 그냥 걔 신발만 들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거려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네. 겪고 나서 무대에서 내가 그 염려됐던 그런 부분들을 다 차고 일어나서 예. 털고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세상에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고 예. 또 정말 막 조상님들한테까지도 고맙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 아주 그냥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난 아주 좋아요. 저는 그 참 전진우 씨가 일어나서 3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선 게 가족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 김진만 씨가 연출하시고 네. 우리 누나 전연아 씨가 PD 제작 PD 하시고 우리 전무 선생님이 이제 주연. 네. 저도 그 세일즈맨의 죽음은 워낙 유명한 연극이니까 네. 본 적이 있거든요. 하시고 그 아들로 나오고 가족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참 어려운 무대였을 텐데. 정말 가족극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은 물론 이제 아들이 함께해서 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전무성 선생님한테 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요. 예. 제가 처음은 그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40 막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세일즈맨의 죽음을 대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 작품을 연출하신 선생께서 한번 하자 해서 하면서 작품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아. 그 자식에 대한 기대라든가 네. 사회에서 아버님이 겪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의 입장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을 뭐 무대에서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아버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내 욕심에 의해서 그 무대가 다른 세일즈맨의 죽음하고는 조금 다를런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하여튼 성공리에 끝났고 그때 이제 어떤 게 제 타이틀이 네.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작품만 꽤 여러 번 하셨죠? 네, 많이 했어요. 예, 예. 여러 선생님들도 하고 또 뭐 동료들하고도 하고 네. 또 사위가 연출까지도 하고 그 여러 번 무대에서 했어요. 아들이 또 네. 제기하고.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84년에 성좌에서 처음 아 그게 네, 84년인가 네, 하셨고 아마 저랑 한 게 7번째인가 야, 무대가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네, 네. 아유, 진짜 아드님 우리 전진우 씨도 건강하셔서 네. 너무나 그래서 요즘도 다행입니다. 또 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스가고에라고 그 우리 교포 중에 일본서 활동하시던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분하고 내가 뜨거운 바다 아다미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네. 우리 서울서는 뜨거운 바다라고 해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또 도쿄에서 굉장히 이게 박수를 받으면서 공연을 한 작품이 있는데 네, 네. 그 작품을 지금 그 아들이 하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맡았던 그 역할을. 예. 예. 어떻게 연기 지도를 좀 해주십니까? 안 해요. 그냥. 근데 그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걔가 어렸을 때 무대에서 본 나, 네. 아빠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이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거는 그래요. 아마 흉내가 아니라 이렇게 몸에 체득이 된 그 그런 것 작품이 같아요. 85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초연을 했는데 그때 그 작품이 너무너무 좋았어서 저희는 동생하고 매일 아침에 방학 때 일어나서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걸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의 대사를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99년에 또 다른 버전의 뜨거운 바다를 한다고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오디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네네. 옛날에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랬다가 똑같은 배역으로 제가 발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기무라 부장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동생도 기무라 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딸, 아들이 다 같은 역할 뜨거운 바다의 기무라 부장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야.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연할 때 거기에서 그 관계되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칭찬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카고에도 굉장히 기분 좋아했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했던 것 네.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대기요. 전무송 패밀리가 사실은 온 가족이 다 연극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뭐 캐스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기획을 하시고 연출을 하고 연극 무대를 만들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무송 패밀리가 만들어낸 공연들이 꽤 있죠. 제가 2000년에 극단을 창단했는데 네. 제일 첫 작품을 현아 씨가 썼고 아, 그거를 그때는 제가 조연출을 하고요. 네. 출연을 했고 네. 연출을 하고 아. 그렇게 해서 선배님이 이쪽 연출은 이쪽이 선배님이시네요. 네, 저보다 먼저 했어요. 연출을.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저희 작품은 대부분 창작극이었는데 현아 씨가 다 극작을 했고 그러다가 2006년에 우리 가족이 한번 다 같이 나오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작품 하나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 그게 작품이 상당한 가족? 네, 상당한 가족. 아.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작품 속 내용 중에 이제 그 가족이 상을 당한 내용이기도 하고 아, 또 하나는 상당한. 네, 그것도 있고 저희들 가족이 상당하다라고 해서 그 중의적인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게 2006년에 첫 작품 이제 초연 올려졌는데 지금 18년 지났는데 지금도 공연하고 있다고? 네, 저희 가족들끼리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 중에 등장인물이 넷인데 세 분이 우리 가족이었고 한 사람이 저희 단원 친구였어요, 여자친구.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게 됐고 그 역할을 마침
새로 영입된 며느리가 배우라 연습을 시켜서 네. 그래서 제가 연출하고 가족들 4분이 출연을 하니까 예. 올해 이제 지방 쪽에서 저희 가족들 공연을 초청해서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네. 그 작품을 또 공연하게 됐어요. 지방 공연 가면 그냥 가족 나들이가 되네요. 가족 여행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정말 웃긴 게 그 처남 집에 아기가 있거든요. 아직 5살짜리. 네. 예. 근데 두 사람이 출연을 하면 아기를 아무도 못 봐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님께서 같이 가세요. 그래서 분장실에서 아기 봐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는 혼자 집에 못 두니까 네. 그래서 가족이 연극을 하면 8 식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아, 그럼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진만 씨, 전현아 씨 자녀분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연극이 있으니까 연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어릴 때는 아이언맨 공룡 경찰이 되겠다고 했고요. 네. 그러다가 조금 후에 영화 감독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아예 뮤지션으로 굳혔어요. 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 공부를 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상당한 가족의 음악 감독을 했어요. 점점 멤버가 불어나고 있어요. 이 패밀리 극단인데 멤버가 계속 그 패밀리 안에서. 그 연극의 음악 담당을 했는데 예. 내가 이럴 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잘한 거예요. 아. 그 음악 처음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네네. 커튼콜 음악까지 작곡을 했는데 할아버지는 뭐 손주를 최고라고 생각한다고들 하지만 네네. 하여튼 정말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절 혹시 네. 음악이 필요하다 하면은 절 한번 생각하시면 야, 이렇게 또 손주 사랑이 넘치십니다. 아유, 이 18년 전에 이제 가족 연극을 해보자. 누가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뭐 아무래도 기획을 하는 쪽이니까 뭐 네. 연출의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겠죠? 김진만 씨가. 네, 네. 네. 아닌가요? 표정이 아니신데요. 저였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극단을 이제 처음에 김진만 씨가 당시에 2000년도에 극단 꼭두를 이제 만드셨다고 직접 네, 어떻게 아셨어요? 조사를 했죠, 저희가. 오, 왜 이걸 극단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저 98년에 그러니까 96년 그러니까 제가 처음 무대에 선 건 82년이에요. 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아, 거기에 아동극의 벌거벗은 임금님, 신하 1. 네. 그래서 돌아가신 김영곤 선배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96년에 이제 연극 무대를 하게 됐을 때 현아 씨를 처음 만났고 98년에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한 1년여 정도 하다가 제가 두 번째 이제 다른 극단에서 뮤지컬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다음 작품으로 네, 네. 대본을 이제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현아 씨가 글을 쓰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각색 수정 작업을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네. 저는 너무 좋았는데 예. 어렵다고 해서 그럼 이거 우리가 만들자 아. 해서 극단을 만들게 됐고 이름을 꼭두라고 하는 뜻이 이르다 뭐 새벽 아. 정상 정수리라는 의미라서 네네. 했는데 자꾸 이렇게 꼭두각시가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뭘 바꾸신 거죠? 지금은 그루라고 해서 네. 배우라는 제목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그래서 한 그루 두 그루 하는 그루. 그루, 네, 우리말 그리고 그루. 네, 그루인데 네. 이제 영어로도 이제 중의적인 의미로 자라다 성장하다 네. 라는 의미로 이제 그루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무 선생님 사위가 연출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대에서는 사위 말 잘 들으세요? 네, 그럼요. 말 안 들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번에 우리 따님 전연아 씨하고 같은 무대에 서신다고. 네. 네, 연극 더 파더? 네, 네. 그럼 선생님 주연이신 거죠? 그렇죠. 주인공. 저 치매 환자 얘기인데 네네. 그게 영화화로 돼서 세계 알려진 그리고 원래 프랑스 작품인데 이제 그 무대에서 상영도 하고 했던 작품인데 네.
작년에 이제 그걸 하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때 내가 병중이었는데 그때 그 대본이 들어와서 보고 의사 선생님 보고 이제 의논을 했지. 이게 내가 이 시간에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 그 작품을 하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작품인데 대개 치매 환자 얘기면은 그 주변의 그 고통스러운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이 작품은 본인이 본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바라보는 자기 시선으로 보는 치매 세계. 환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바라보는 세계. 그런 네. 연기. 그래서 예. 이제 그 확실히 저 내용이 좀 다르고 많이 생각도 해야 될 거고 네.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초반 내용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역할에 들어가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사자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혼란스러움으로 보여지는. 네. 예전에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치매 영화, 치매 환자의 시각에서 네, 네. 그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또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김진만 씨가 우리 가족에 2번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정성 씨 아드님인 또 우리 아드님이 다쳐서 큰 사고 있었지만은 작년에는 이 연극 못 하실 줄 알았다고 굉장히 많이 좀 아프셨나 봐요. 네. 네, 제가 암에 걸려 있었어요. 암 수술하고 네. 그러고 이제 참 사실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네. 그런데 다행히 털고 일어나게 돼서 네. 이 작품은 하고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작품을 받아들였는데 네. 그 작품을 하면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 항암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 이제 항암의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죠. 예. 근데 그 부작용에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작품 준비하는데 어렵다 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 입장으로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습하고 작품을 하시면서 오히려 네. 그게 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댁은 아드님도 그렇고 우리 전무성 선생님도 그렇고 연극 무대가 살리네요. 연극 무대가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이 연극 더 파더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또 우리 전무성 선생님 연기 60년 세월 얘기도 좀 듣고 싶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 가족을 다시 모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온 가족이 연극 무대를 만들어가고 연극을 통해서 똘똘 뭉치는 연극 가족 배우 전무송, 전현아, 김진만 씨였습니다.